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의 뻔뻔한 바람과 그걸 덮기 위해 저를 바람 피운 사람으로 몰아가 시모의 동종표를 얻으려던 추악한 시댁, 그리고 마지막엔 병원 개원해달라고 큰소리치던 시모가 제가 준비한 진실 앞에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진 사건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은 의사지만 그저 페이닥터였어요. 말만 번지르르 하지 없는 형편이라 늘 저와 제 친정을 돈줄로 여기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바람이 나서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걸 시모에게 들킬까봐 시모한테는 오히려 제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덕분에 시모는 저만 보면 이를 갈며 이렇게 말했죠. 네가 잘못했으니 우리 아들 병원 하나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요. 너 때문에 상처받고 이혼하는데 위자료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개원자금도 없고 능력도 없는지라 시모도 저랑 제 친정을 호구로 본 거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이 바람만 안 피웠으면 저희 부모님이 진짜로 남편을 위해 병원 하나 개원해 주려고 건물까지 알아보셨다는 겁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남편을 진심으로 응원했고 잘 되길 바랐어요. 그래서 제 돈까지 합쳐서 남편 앞으로 병원을 차려주려고 건물 계약까지 거의 끝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람이 밝혀지면서 그 모든 계획은 멈췄습니다. 대신 저는 그 건물에 들어올 다른 사업자와 미리 계약을 진행해버렸죠. 그런데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시모는 남편 병원 자리 고르게 하려고 저를 끌고 다니려고 하길래 제가 아예 그 건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진실 공개에 시모는 결국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통쾌함과 뒤집는 순간을 담은 이야기이며 바람난 의사 남편을 역관광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정말 영화처럼 우연이었어요. 제가 급체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응급실에서 환자들 사이를 빠르게 오가던 한 의사와 눈이 딱 마주쳤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서로 첫눈에 끌렸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그는 제가 혹시나 다시 아프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연락처를 건네고 안부를 묻는 연락을 계속해왔어요. 저도 그 배려 깊은 모습에 점점 마음이 열렸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좋았어도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집안의 반대가 거세게 들이닥쳤어요. 의사라고? 그러면 뭐해? 겨우 페이닥터인데. 그게 뭐 어때서요? 저는 상관없어요. 너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다.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 아니야. 안정도 없고 언제 내쳐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너 하나 책임지는 것도 벅찰 텐데 결혼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아빠 말씀 들어. 너 이러다 나중에 고생한다. 돈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면 왜 굳이 이런 불안정한 사람을 만나니? 저희 부모님은 의사 타이틀에 흔들리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그 화려한 이미지 속의 불안정함을 정확히 꿰뚫고 계셨죠. 제가 능력이 있고 우리 집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직업의 겉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보라고 조언하셨고 또 그걸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페이닥터인 남편보다 벌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이야 내가 벌면 된다고 생각했고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좋아한다는 그 마음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닥터이든 뭐든 상관없다고 했죠. 둘이 합쳐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했고 그 사람의 따뜻함과 성실함이 좋다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남편 편을 들며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앞에서 당당히 말했어요. 그때 제 진심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음을 다해 설득했죠. 자신이 책임지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꼭 잘 해낼 거라고, 아니 할 수 있다고, 절대 심력 끼치는 일 없게 잘 살 수 있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완강하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제 선택을 밀어붙였습니다. 부모님은 계속해서 반대하셨고 저와 남편은 그런 부모님을 설득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갑작스럽게 기절해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제 곁에 있던 남편이 얼른 응급 조치를 해줬고 제가 다시 숨을 고르고 눈을 뜨자 부모님의 표정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진심을 다해 저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남편의 모습에서 드디어 진심을 느끼신 듯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을 보는 눈빛이 아예 달라지셨거든요. 그러고는 나중에 이렇게나 너를 간절히 살리려고 노력하고 너에게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라면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능력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허락해준다고 하셨어요. 그제야 부모님은 완전히 마음을 열고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죠. 식장에 입장하던 그날 저는 정말 행복한 신부였어요. 부모님과 남편 모두 제 옆에 있었고 앞으로는 서로 의지하며 살 거라 믿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한 사람이 나중에 어떤 짓을 저지를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정말 무난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페이닥터로 근무했지만 성실하고 환자에게 친절해 병원에서도 평판이 좋았고 저와의 결혼 생활 역시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죠. 저도 제 일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면 아침에 서로 정신없이 나갔다가 저녁이면 같이 밥 먹고 드라마 보고 그런 일상적인 삶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일상에 큰 균열을 만드는 사람이 나타났죠.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작은 아주 은근했어요. 마치 별뜻 없이 지나가는 말투로 우리 아들은 성실하고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게 잘하는데 이렇게 능력 있는 우리 아들이 왜 지금까지 페이닥터로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풀어놓는 푸념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투가 달라졌어요. 그건 영락없는 요구였습니다. 아니, 너는 네 남편이 페이닥터로 일하는 게 속상하지도 않니? 네가 뭐라도 좀 해서 나서야 할 거 아니야. 너는 능력도 있고 심지어 친정도 잘 살잖니. 그 정도면 병원 하나 차려줄 수도 있겠구만. 시모의 말에 남편이 바로 옆에서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왜 아내한테 그러냐고, 우리는 알아서 잘 살고 있고 자신은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말하며 말렸지만 시모는 남편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저만 빤히 바라보며 또 말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남편 계속 페이닥터로 일하게 둘 거야? 아유,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네가 하도 답답하게 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아들한테 병원 차려주면 너도 병원장 사모님 소리 듣고 좋잖아. 시모는 저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어느 순간부터 시모의 말은 요청이 아닌 압박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눈치만 주다가 이제는 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진짜 웃기지도 않은 소리까지 했어요. 병원 하나만 차려주면 우리 아들은 얼마든지 자리 잡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크게 바라는 거 아니니까 적당히 병원 차려주면 우리 아들이 분명 성공해서 더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랑 저희 부모님이 큰 것들만 해결해 주면 자잘한 것은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나중에는 그 말이 점점 구체적으로 들렸죠. 마치 이미 제 친정에서 돈을 지원하는 걸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처럼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계속 말렸어요. 아유, 엄마, 자꾸 왜 이래? 나는 지금 이대로 만족하고 있다니까. 페이닥터가 뭐 어때서? 난 행복해. 그러니까 그만해. 이 사람 부담되게 계속 이러지 마. 그럴 때마다 시모의 대답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행복하기는 뭐가 행복하냐고. 얼마든지 날개 펴고 날 수 있는 아이인데 페이닥터로 일하면서 무시당하지 않냐고. 고생해서 의사 만들어놨더니 이게 뭐냐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 페이닥터는 월세 내면서 환자 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병원장이 돼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제게 우리 며느리는 돈도 잘 벌고 얼마든지 능력 있으니 남편 좀 도와주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집도 잘 사는데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하셨죠. 그때부터 저는 시모의 목적이 뚜렷하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안정된 미래? 아니었어요. 그저 병원장 엄마를 하고 싶은 욕망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남편까지 시모를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남편도 어딘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병원 이야기를 안 꺼내본 게 아닙니다. 결혼 초기에 남편에게 슬쩍 병원 하나 차리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병원 차리는 얘기만 나와도 무리라고 필요 없다고 자신은 지금이 만족스럽다고 말리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다며 말을 바꾸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시모의 반복되는 압박은 남편에게도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예 대놓고 이러더군요. 너희 친정집 잘 살고 돈도 많은데 병원 하나 차려달라고 해봐. 사부인 앞으로 땅도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니? 시모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돈이 많고 잘 산다고 해서 왜 우리 친정 부모님이 당연하게 병원을 차려주셔야 하냐고 말이죠. 그건 제가 부모님께 요구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대놓고 화를 내며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손 벌리는 걸 싫어하냐고. 부모님 돈 받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니고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소심하게 구냐고 했어요. 시모의 시선은 늘 저를 겨냥했고 말투는 갈수록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때는 이게 참 골치 아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모의 이런 집요함도 앞으로 들이닥칠 진짜 배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시모의 압박을 견디고 있던 제 앞에 전혀 다른 충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에는 병원 타령하는 시모 때문에 머리를 감싸주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전에 일이 떠오르더군요. 그때 제 친정 부모님은 이 결혼을 결사반대하셨죠. 의사면 뭐하냐. 겨우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는데 언제 잘리고 언제 옮길지 모르는 불안한 사람 아니냐. 결혼하면 너먼 고생할 게 뻔하다고. 우리 딸 힘들게 사는 걸 못 본다고 부모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고생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능력 있고 돈도 더 잘 버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제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부모님을 설득했죠. 그때 저를 붙잡고 흔들어 깨운 건 사랑이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딸이 불안한 사람을 택한 셈이었을 거예요.
결국 남편이 저를 살려내는 일까지 겹치며 반대를 꺾고 결혼이 성사됐지만 아직도 부모님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남편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 남편도 느끼는 바였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남편의 병원을 차려주자는 말은 더더욱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시모가 아무리 병원 하나만 하고 노래를 불러도 저는 단칼에 잘랐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제 속도 어디 편하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참 속상했죠. 저도 마음이야 얼마든지 차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나 능력이 없다고 반대했던 사위인데 저희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 병원 차려달라고 하면 더 안 좋게 보실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남편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으로서 제 체면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단순하게 병원 하나 차려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페이닥터로 일한다고 해서 그게 영영 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남편이 스스로 자리 잡고 발전하길 원했습니다. 남편이 노력해서 자신의 힘으로 좋은 병원에 들어가거나 빚을 내서라도 병원 차려서 성공하기를 바랐어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위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면 남편이 참 자랑스러울 것 같고 멋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미래를 꿈꿨던 것 같아요. 도와주는 건 쉬웠지만 남편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과정을 빼앗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모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했던 거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돈도 많고 친정도 잘 사는데 우리 아들만 이 모양 이 꼴이네. 병원 하나만 차려주면 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한지. 너만 잘 나가면 그만이냐? 말끝마다 돈. 처음에는 그냥 좋게 넘겼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면 정말 사람 미칩니다. 그래서 시모랑 저 사이는 참 안 좋았어요. 시모는 도와주지 않고 냉정하고 이기적인 아내, 며느리라며 저를 미워했고 저는 그런 시모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우연한 방문이었어요. 남편이 일하는 병원 근처에 볼 일이 있던 중 겸사겸사 남편의 속옷을 전해주러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퇴근 시간쯤 병원을 찾았죠. 간호사에게 남편 위치를 물어보고 가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딱 꽂혔어요. 선생님, 그건 제가 정하는 거라니까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의사가 짜증 섞인 말투로 남편에게 윽박지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자신이 속해 있는 과에 규정도 잘 모른다는 등 페이닥터면 페이닥터답게 일하시라는 등의 말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화가 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주먹만 꽉 쥐고 있었어요. 젊은 의사는 코웃음을 치며 휙 돌아갔고 남편은 허탈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과 그 표정을 보고 복도 뒤에서 얼어붙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볼까봐 모습을 감추고 숨죽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날 내 남편이 병원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같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보다 어린 의사에게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니. 돌아서서 씁쓸하게 걸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페이닥터가 아니라면 정말 시모의 말대로 병원 하나 차려서 운영하고 있다면 이런 취급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페이닥터라는 위치 자체가 고단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도 어린 의사 아래 들어가야 하고 직속 선배도 아니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페이닥터니까 의견도 무시당하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시모가 하는 말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던 남편의 태도가 이해됐습니다. 힘드니까 이런 대우에 지쳐서 정말 자신의 병원을 차리고 싶었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저를 볼까봐 황급히 전해줄 물건을 간호사에게 대신 부탁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이 어린 후배 의사에게까지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던 장면을 보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온몸이 축 처진 듯 주저앉아 버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속이 미어지는 안쓰러움 때문이었어요. 저는 결혼 후 줄곧 남편이 스스로 힘으로 자리 잡기를 바랐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친정 부모님께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본 후 제 마음은 한순간에 뒤집혀 버렸어요. 가족끼리 도와줄 수 있는 건데 내가 너무 남편을 몰아붙인 건 아닐까. 부모님 눈치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정작 남편의 현실은 보지 못한 건가. 그동안 남편이 묵묵히 견디며 버텨온 시간이 떠올랐어요. 가끔 피곤하다고 말하던 하루들, 웃으며 넘겼던 상처 같은 말들, 다 그 이유 때문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그날 본 것들을 전혀 티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남편이 건네는 가벼운 농담에 반응해주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무시당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저를 참 괴롭게 했어요. 그래, 언제까지 남편이 남 밑에서 무시당하고 지내게 둘 수 없어. 내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 왜 그깟 자존심 따위에 얽매여 있었던 걸까? 지난 날을 반성하게 됐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생각은 더 커졌고 결국 시모가 그토록 원하던 결심에 다다랐습니다. 더는 남편이 병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둘 수 없었던 저는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다음 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남편 일을 부탁드리고자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빠, 엄마, 부탁드릴 게 있어요. 부모님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남편에게 병원 하나 차려주고 싶은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하니 부모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어렵게 말씀드렸어요. 참 꺼내기 싫고 어려운 말이었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그깟 무시도 다 당하며 참는데 저라고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어서 도와달라고 부탁드렸고 친정 부모님은 아주 차분히 들어주시더니 뜻밖의 대답을 꺼내셨습니다. 부탁은 무슨, 우리가 남도 아닌데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하니? 안 그래도 김서방 앞으로 병원 하나 차려주려고 했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대답이라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저는 한 소리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난리쳐서 한 결혼인데 이제 와서 병원은 무슨 병원이냐고. 네가 선택해서 결혼한 남자 수준이 고작 그 정도인 걸 이제야 깨달은 거냐고. 김서방 병원에서 잘려서 병원 차려달라고 하는 거냐고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병원을 차려주려고 하셨다니.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란 눈으로 부모님을 쳐다보자 엄마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 결혼하기 전부터 네 아빠랑 김서방 앞으로 병원 하나 차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었어. 김서방이 노력하는 건 알겠지만 솔직히 페이닥터라는 게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한계가 크잖니. 의사도 다 인맥이라는데
여기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병원 하나 차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혹시라도 네 자존심 상할까 봐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것뿐이야. 엄마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빠랑 제 남편에게 병원 하나 차려줘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다만 우리 둘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을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선뜻 말씀을 못하고 상황만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먼저 말 꺼내줘서 다행이라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난감했는데 일이 쉽게 풀렸다면서 웃으셨고, 저는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부모님은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감동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의 배우자도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둘이 결혼해서 우리 집안의 사위가 된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또 그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그게 부모님의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크신 마음에 저는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어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하다고,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자 엄마는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엄마랑 아빠한테는 우리 딸이 고생 안 하고 잘 사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 차릴 만한 위치까지 이미 몇 군데 알아봤으니 좋은 곳에 병원을 차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저릿했어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남편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까지 모두 뒤섞여 목이 탁 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고요. 병원 차리면 남편이 잘해줄 거라 생각했고,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도울 생각이었어요. 부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또 남편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병원장으로 당당히 서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몰랐어요.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모든 진심은 곧 돌아서 잔인한 배신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요. 엄청난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친정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제 돈까지 보태서 남편의 병원을 차려주고자 했어요. 부모님은 그럴 것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을 준비하고 있었죠. 부모님은 좋은 자리부터 알아보겠다고 나서주셨고 저는 남편이 새로운 병원에서 당당하게 진료보는 모습을 상상하며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더 이상 후배 의사들에게 무시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고맙다고 감정에 벅차오른 표정으로 안아주는 모습까지 상상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 상상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어요. 전 이 모든 걸 남편에게 깜짝 선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미리 말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깜짝 선물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병원 자리 물색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얼마 후 정말 좋은 자리로 계약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가 왔구나 생각하며 설렜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대로 깜짝 소식을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저녁까지 차렸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 들어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이상해서 뒤늦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보낸 문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오늘 급하게 추가 수술이 잡혀서 늦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면 병원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늦는다는 연락에 김이 빠졌습니다. 애써서 이것저것 정성 들여 저녁까지 차렸는데
결국 혼자 먹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구나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저는 늦은 시간까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1시가 다 되어가던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친구의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았습니다. 착 가라앉아 있었고 여느 때와 달리 떨리는 듯 했어요. 너 지금 어디야? 집이니? 혼자 있는 거지? 집에 있어.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갑작스런 친구의 연락에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거의 울먹이듯 말했어요. 볼 일이 있어서 호텔에 왔는데 여기서 제 남편을 봤다고요. 호텔? 무슨 소리야? 지금 그이 수술하고 있는데?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호텔에서 어떤 여자랑 룸으로 올라가는 거. 뭐라고?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의 음성은 거짓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쉴 없이 거짓말할 친구도 아니고 친구가 정말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음성으로 다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문자 보낸 대로 그저 수술 중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친구는 그런 제게 결정적인 사진을 보냈습니다. 네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 사진 찍었어. 한번 봐봐.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토갈림이 울렸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자 제 두 눈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어떤 여자와 정답게 붙어서 걷는 남편의 모습, 그리고 그런 남편의 옆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낯선 여자. 심지어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연인으로 보일 만큼 편하게 행동했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진은 분명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사진을 보고 나니 오해고 뭐고 분명한 외도 현장이었어요. 제 손은 덜덜 떨렸고 가슴은 강하게 찢겨나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멍하니 사진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한동안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위해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병원 차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딴 여자랑 호텔에 갔구나. 그것도 나한테는 추가 수술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서. 엄청난 충격과 배신이었습니다. 심장이 아프다 못해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사진을 수십 번 돌려봤지만 보면 볼수록 더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외도 중이었고 저는 이 사실을 가장 원하지 않는 순간에 알게 되었죠. 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본 그날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 울다 미친 사람 그 자체였어요. 그렇다고 마냥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분노하기엔 너무 절망적이었고 그저 현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호텔 룸으로 올라가는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늦은 새벽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자는 척해야 했고 그 다음에도 평소처럼 굴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지 못하고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어디 아프냐고 걱정했죠. 제가 말수도 줄고 축 가라앉은 걸 보고 그제야 걱정하는 척 묻더라고요. 제가 가진 감정은 오직 하나였어요. 연기하기 싫은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그런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아픈데 왜 누워있냐고 얼른 약 먹고 쉬라고 했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간 걸 확인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리지만 감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고 더 이상 남편을 믿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면 철저하고 완벽하게 끝내고 싶었어요. 고민 끝에 이런 쪽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연락했고 남편의 사건을 의뢰했어요. 며칠 뒤 제 손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외도 증거가 쌓였죠. 남편이 퇴근 후 내연녀와 함께 술 마시는 장면, 주차장에서 몰래 손잡는 장면, 간호사가 남편 차를 타고 병원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영상 등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웃긴 건 내연녀의 정체였어요. 글쎄 남편이 일하는 병원의 간호사더라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을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 내가 꾸린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그 둘은 같은 병원에서 짜릿하게 눈 맞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때는 남편을 위해 병원까지 차려주려고 했던 제가 이제는 그 병원 자리로 남편과 시모를 한 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눈물도 끝났고 미련도 끝났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가 모두 제 손에 들어온 순간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른 채 평소처럼 가방을 내려놓으려 했고 저는 조용히 할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앉자마자 저는 준비해둔 파일을 그대로 그의 얼굴 앞에 펼쳤어요. 이게 뭔지 알아? 제가 내민 증거 파일을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내연녀랑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데이트하는 사진 등등을 놀란 얼굴로 살펴봤어요. 명백한 증거 앞에 도망칠 곳도 변명할 틈도 없었죠. 저는 다 알고 있지만 남편 입으로 직접 듣고 싶기도 하고 다 들킨 마당에 어떤 말로 변명할까 궁금해서 이 여자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입이 바짝바짝 말라붙은 얼굴로 헛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사진이 좀 오해되게 찍혔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 나랑 집 방향이 같아서 몇 번 태워준 것뿐이야. 그래? 그럼 이 호텔 사진은 뭔데? 호텔까지 데려다 줬니? 이 사진들을 보고도 오해라는 말이 나와? 제가 비웃으니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고 판단했고 바로 이혼하자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슬며시 눈치껏 제 앞에 무릎을 꿇듯이 앉다가 나가라는 말에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 자신이 왜 나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은 당신 돈 1원 한 푼도 안 들어갔고 내 돈이랑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마련한 거라고요. 철석같이 믿고 있는 배우자를 기만하고 외도를 저지른 너 같은 인간이랑 더는 같이 못 산다고 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는 미리 싸놓은 남편의 짐을 현관까지 끌어다 놓았어요. 남편은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고 그대로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모가 들이닥쳤어요. 문이 벌컥 열리고 시모가 들어오자마자 손가락을 제 얼굴 코앞에 들이밀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내쫓아? 바람 피운 년이 뻔뻔하기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바람 피운 년이라뇨? 무슨 소리는 무슨 소리야? 너 말하는 거지. 너 우리 아들 두고 다른 놈이랑 바람 피웠다며? 그래놓고 뻔뻔하게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는 소리를 해?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바람 피운 게 어디서 이혼을 들먹여? 거기다 감히 귀한 내 아들은 한밤중에 내쫓아?
시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는 졸지에 바람 피워놓고 남편을 쫓아낸 천하의 못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모의 말로는 남편이 한밤중에 짐을 싸들고 들어와서는 저랑 이혼할 거라고 했대요. 깜짝 놀란 시모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자 남편이 글쎄 저한테 남자가 생겨서 이혼하는 거라고 했답니다. 자신의 외도 사실을 덮으려고 저를 외도녀로 몰아간 거죠. 그 이야기에 황당해하고 있는데 시모는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아들이 착해서 망정이지. 다른 놈 같았으면 너는 뼈도 못 추렸어. 알아? 됐고, 네가 잘못했으니 위자료로 우리 아들 병원 하나 차려줘. 너희 집에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사람이라면 네 잘못 인정하고 그만큼 돈으로 보상해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어놨고 시모는 그 말만 믿고 기세등등하게 위자료로 병원을 차려달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었죠. 정말 여기까지 오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제대로 끝을 봐야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시모는 제 거실 한복판에서 여전히 제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시모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구나. 오히려 구경하는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넌 유책 배우자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병원 차려줘. 시모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너희 집 잘 사니까 이왕 해주는 거 좋은 곳에 병원을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 인생 망쳤으니 이렇게 책임지라고 했죠.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바람 피운 것도 모르고 오히려 제가 외도해서 이혼한다고 확신하고 있으니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그렇게 말했냐고요. 그러자 시모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른다고 네가 같이 일하는 남자랑 바람 피우는 것까지 다 이야기해줬다고 했고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간호사랑 바람난 건 남편 본인인데 그걸 그대로 뒤집어서 나에게 덮어 씌운다는 건가? 이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이 사람들에게는 염치도 부끄러움도 양심도 없다는 걸요. 그래. 그렇다면 나도 더는 참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저는 시모가 기세등등하게 떠드는 모습을 보며 어떤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진짜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이라. 좋아요. 그럼 어디 한번 보러 가볼까요? 순간 시모의 눈이 확 커졌고 금방 표정이 풀리며 활짝 웃었어요. 자기 아들이 이혼할 상황에 부딪혀 있는데 정말 병원 차려줄 거냐고 좋아서 묻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게 그래도 양심은 있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만큼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고. 그럼 우리 아들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보고 속으로 비웃으며 마지막에 뼈저리게 후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 차려주려고 미리 받은 건물이 있어요. 지금 가서 한번 보실래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모 얼굴은 금세 환해졌습니다. 마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처럼요. 저는 곧장 병원 건물이 있는 곳으로 시모를 데려갔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기 전 이미 친정 부모님과 함께 좋은 입지를 알아보고 병원으로 적합한 건물을 계약해둔 상태였어요. 그 사실을 시모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건물 앞에 도착하자 시모는 벌써 윗꼬리가 귀까지 걸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 사람 다 몰려오는 병원이 되겠다면서 우리 아들이 드디어 사람 대접 받겠다는 소리를 해댔고 건물 외관부터 내부 로비까지 자신이 병원장 사모님이라도 된 듯 손으로 쓸어보고 창문 밖을 보며 감탄하고 여기저기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래, 여기를 원장실로 쓰면 좋겠네. 여기가 딱이야. 대기실 넓어서 환자들 많이 와도 끄떡 없겠다. 인테리어만 더 고급스럽게 손보면 최고겠네.
정말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시모의 요구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건물 한 바퀴를 돌고 나오자 시모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해주는 데 있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고 있는 집이니 위자료로 병원 차려주는 게 맞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여유롭게 말했어요. 아깝긴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어차피 이 병원은 남편 거 아니거든요. 시모는 그제야 제 표정을 자세히 살피더니 입꼬리가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이 병원이 자기 아들 게 아니냐고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네. 원래는 남편 주려고 알아본 병원 건물이에요. 친정 부모님이랑 알아보고 계약한 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같이 일하는 간호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 다른 병원이 들어올 거예요. 뭐 예쁘다고 바람 피운 남편에게 병원을 차려줘요? 뭐라고? 무슨 바람? 우리 아들이? 시모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저는 시모의 말을 끊으며 바람 피운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어머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간호사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남편이 외도녀와 함께 찍힌 사진 등을 시모 앞에 하나씩 보여줬어요. 시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듯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아니야. 이거 우리 아들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조작한 거 아니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하러 조작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위자료로 병원을 차려줘야 한다고 했는데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남편이니까 그럼 남편은 나한테 뭘 해줘야 마땅한 거냐고 물었어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잘못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했죠. 시모는 결국 벽에 손을 짚고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얼굴에 핏기가 싹 빠져나가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우리 아들이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랑 바람 피운 주제에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저를 외도녀로 몰기까지 했어요. 저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은 어머님 아들 병원이 될 뻔했던 건물이었으니 이렇게라도 구경하시라고 모시고 온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말까지 던지자 시모는 거의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시모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담담히 병원 건물을 뒤로하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남편 것이 될 수 없고 애초에 그럴 자격도 없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병원 차려달라고 노래를 불렀던 터라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갖지 못할 맛이라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했더니 시모는 거의 무너져 내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모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 미친 듯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본 순간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남편이 보였어요. 건물을 보러 오기 전 미리 시모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달려온 듯 했죠. 그리고 남편은 병원 건물 외관을 확인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야? 여기가 정말 우리 병원이야? 진짜 나 병원 차려주려고 한 거였어? 저는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얼굴로 원래는 그럴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번에 남편 속옷 챙겨주려고 병원에 간 날 후배 의사한테 무시당하는 거 보고 병원 차려줄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을 듯 허리를 굽히더니 저에게 다가와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사과했어요. 잘못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거의 오열하다시피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바람 안 피울게. 절대 한눈 안 팔아. 자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제발.
저는 그의 손을 툭 털어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날 외도녀로 만든 주제에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냐고. 날 배신한 것도 모자라 감히 내게 똥물을 끼얹은 거냐고 하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태 본 적 없는 표정과 말투로 이야기하자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오해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을 알면 엄마가 충격받고 쓰러질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둘러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언젠가 들통날 거짓말인 거 몰랐냐고.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고 더 충격받을 거 몰랐냐고 했죠. 바람 피운 것도 그렇고 날 외도녀로 만든 것도 그렇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은 절망한 표정은 잃어버린 걸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서류 접수했다고 이야기하자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간절하게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마지막 말만 남기고 남편의 손을 뿌리친 채 돌아섰어요. 늦었어. 난 너 같은 사람한테 귀한 내 인생 2번 안 줘. 그리고 뒤돌아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모는 건물 앞에서 충격으로 기절해 응급차에 실려가고 있었고요. 정말 딱 어울리는 마무리였죠. 저는 결국 남편과 사이다 이혼을 했습니다. 병원? 물론 다른 분이 들어왔어요. 명의는 저희 부모님 명의지만요. 어쨌거나 그쪽은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남편은요? 병원 계획도 날리고 내연녀도 잠수 타고 시모도 충격받고 쓰러지고 본가에 얹혀 살며 페이닥터로 다시 구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다 같은 결말을 여러분께 들려줄 수 있어서 참 통쾌하네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 역시 남편과 시모의 행동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또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시모의 뻔뻔함에 휘둘리지 않고 저를 믿어주던 가족들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해 단단히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제 인생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건 그들이었죠. 지금 저는 이혼 후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선택과 제 가치 기준대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해냈듯 여러분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